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고점 돌파 이후 흐름을 중심으로 세력이 어떤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 장대 양봉 이후 상단부에서 거래량이 줄고 캔들은 양봉과 음봉이 혼재된 채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점 부근에서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면서도 추세는 유지한 채 개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탈 없이 옆으로 기는 모습, 장 마감까지 추가 돌파 없이 끝난 흐름까지 고려하면 지금 구간은 조용한 분할 청산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락 없이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실적 발표와 관세 이슈를 앞두고 방향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매집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은 추가 상승도 하락 전환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력이 고점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을 짜고 있는 심리전 구간이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제 관점을 다음 주 일정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7월 30일과 31일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중국의 관세 부과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불확실성을 앞두고 롱 포지션을 대규모로 유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은 차익을 실현하면서도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거래량을 줄이며 부드럽게 정리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되고 확정된 다음 다시 진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30일 전에는 일부 청산이나 비중 축소를 고려하시길 조심스럽게 권장드립니다. 또한 실적 발표 이후에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전략적 진입 타이밍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음봉 전환이 발생한다면 그건 고점 피로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건 세력은 시간도 무기고 심리도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장에서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고점 돌파 이후에는 꽤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피로감뿐 아니라 다음 주 예정된 관세 이슈와 기업 실적 발표라는 불확실성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시장 기대보다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세력은 하락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모을 수 있고 그 이후엔 또 한 번의 강한 상승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기 하락 구간을 만들고 새로운 평단 형성을 노리는 세력의 전환점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구간은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니라 방향을 만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주 좋은 결과 만드시길 기원하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개미님께 전해드릴 말씀은 당장 내일 큰 하락이 온다, 무조건 빠진다, 그런 확신을 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면 세력이 고점 근처에서 차익 실현을 시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곧 닥쳐올 중국 관세 이슈, 그리고 7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력이 큰 규모의 롱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을 정리하고 빠지는 쪽이 훨씬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흐름이 한 달 넘게 기다려온 바로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간이야말로 세종개미님께 탈출의 기회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용히 침착하게 한 번 더 판단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번엔 꼭 탈출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내용은 댓글 요청에 따라 금 차트의 흐름을 기술적 심리적으로 해석하고 다가오는 7월 31일 새벽 3시 예정된 FOMC 금리 발표와 연계해 나스닥 기술주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풀어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저는 주로 나스닥 분석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이나 오일 흐름에서 세력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차트를 분석할 때는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신뢰도 높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흐름의 의도를 놓치고 심리적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차트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금은 3440 부근의 고점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힌 뒤 되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뒤 상단선 안으로 들어오는 음봉이 작은 분봉에서 일봉까지 차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볼밴 중심선을 아래로 이탈하며 장대 음봉이 출현, 이는 명백한 당위 조정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고점에서 거래량 없이 밀리는 흐름은 기술적으로는 에너지 소진, 심리적으로는 세력의 익절 또는 불확실성 회피로 인한 현금화 흐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투매나 공포에 의한 하락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익절 목적의 물량 정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차트 패턴을 보면 장대 양봉 이후 완만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이건 세력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거나
고점 조정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중심선 근처에서 횡보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재상승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흐름입니다. 보통 금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금이 먼저 하락한다는 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리 발표를 앞두고 금이 눌린다는 건 시장에서는 이번 FOMC가 매파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즉 금리 동결 또는 비둘기적 스탠스 예상으로 금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상승, 이 시나리오가 이미 일부 반영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반대 시나리오도 염두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FOMC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면 현재 금 하락은 그 자체로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앞서갔다는 경고 사인일 수 있고, 이 경우 나스닥도 동반 급락 가능성이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단순히 금이 빠지니 나스닥이 오른다는 공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심리전 구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고점에서 분할 청산 시점인지 아니면 다음 반등을 노린 매수 구간인지 판단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금 차트는 기술적으로 하락 전환 신호 발생, 즉 세력의 고점에서 물량 정리, 불확실성 앞에서 익절 흐름일 가능성이 높고 7월 31일 새벽 3시 FOMC 발표 이후가 시장 전체의 진짜 방향성이 결정될 시점입니다. 나스닥 또한 현재는 단기적으로 완화 기대에 상승 중이지만 금리 발표 이후 급변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FOMC는 단기 매매자는 물론 전체 시장의 추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은 급한 판단보다 차분히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댓글 요청으로 준비한 크루드 오일 분석 내용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원유 매수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는 이유를 거시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을 함께 종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제조업과 소비 지표가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 위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유처럼 경기 민감도가 높은 자산은 이러한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감소, 유가 하락이라는 구조를 선반영하며 매수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주요 이벤트에 대한 회피 심리입니다. 7월 31일 새벽 예정된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 시점이 겹쳐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기관 입장에서도 과감한 베팅보다는 포지션 축소와 관망 전략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공급 확대 우려입니다. 오펙은 8월부터 하루 54만 배럴 규모의 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요는 둔화되고 공급은 늘어난다면 가격 하락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 관점입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75달러 선에서 두 차례 저항에 부딪혔고 차트상으로는 고점에서 음봉 전환이 발생하며 세력의 물량 정리 흔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를 고점 부담으로 해석하고 추격 매수보다는 청산 혹은 매수 유보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경기 둔화 우려, FOMC 및 관세 이슈 앞둔 회피 심리, 오펙 증산 부담, 기술적 고점 신호,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현재 기관들은 원유 시장에서 보수적 대응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상승 재료가 부족하고 중요한 이벤트 리스크가 앞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는 확률보다 리스크 회피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지켜보는 자세, 즉 관망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대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정리하면 중국은 원유 수요의 핵심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약하거나 실효성이 낮다면 수요 둔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우려는 위험 자산을 회피하게 만드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약간 우세하지만 단기 반등 후 다시 눌리는 구조가 유력해 보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음 반등이 이전 저점보다 낮은가? 만약 낮다면 하락 추세 전환, 만약 높다면 박스권 유지 혹은 추세 복원 가능성,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방 이탈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태라면 이는 조용한 이탈 흐름으로 당장은 반등 없이 하방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